생일 축하합니다. 맛있지? 와우. 은퇴 준비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은퇴 자금, 건강 모두 중요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게 바로 자녀 리스크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의 일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집 큰아이가 짐을 싸서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울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던 30대 초 큰아이가 말이죠. 오늘은 은퇴 후에 조용하던 우리 부부의 일상에 다시 시작된 자녀와의 동거, 그리고 그 속에서 느낀 짠함과 불안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지금 만드는 이 갈비찜은 얼마 전에 큰아이의 생일이라서 생일밥을 차려주는 중인데요. 우리 집은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생일에는 꼭 갈비찜을 해줬거든요. 이 갈비찜에 대한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대학 입학 때부터 서울로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넘게 집을 떠나서 처음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원룸을 또 돌다가 나중에 동생들이 서울로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아이가 3명이나 되고, 또 그때는 큰아이가 취준할 때라서 좀 더 안정된 곳에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넉넉한 집에서 살게 해줬었는데, 큰아이는 그곳에 잠시뿐이 못 살았어요. 취업이 된 직장이 너무 멀다 보니까 또다시 회사 근처 원룸 생활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큰애가 항상 고생을 밑에 아이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취준이 힘들 때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위로해 줬었지만, 운이 좋게도 대기업에 합격을 했을 때는 솔직히 너무 대견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소리도 들으니까 부모로서 굉장히 좋기도 했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아이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단어 뒤에 감내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배부른 소리 한다. 애가 왜 그렇게 나약하지? 내가 잘못 키웠나? 이런 많은 생각들이 들었지만, 아이가 몸이 안 좋아져서 수술까지 하게 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고통스러워 했거든요. 그때 제가 먼저 다 필요 없다. 사람이 살고 봐야지. 엄마 아빠 집에 와서 몇 달 푹 쉬어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아니다, 괜찮다라고 하더니 며칠 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굉장히 목소리도 기가 죽어 있고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내려가도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당당하던 녀석이 부모 눈치 보면서 허락을 구하는 걸 보니까 왠지 마음이 굉장히 짠해져 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제 마음 한구석에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야, 너 뒤에 엄마 아빠 있다 라고 큰소리 쳤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까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첫째는 아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었거든요. 지금 나이가 30대 초반, 한창 커리어를 쌓아야 될 때인데 지방으로 내려오면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과는 이제 멀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안주하다가 영영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힘들게 입사했는데 등등 이런 생각이요. 한술 더 떠서 저희 친정엄마는 아이고 짜노,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이럴 때 번듯한 직장에 있어야 되는데 왜 하필 이럴 때 그 좋은 걸 걷어차고 내려오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자식의 건강과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부모니까 놓치지 못하는 불안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둘째는 남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평소에 타인의 시선에 전혀 무감각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식 일에 있어서만은 그러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친척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지?
속된 말로 뭔가 실패한 폐잔병처럼 보일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큰아이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몇 달을 쉬었으면 했는데 큰아이는 서울에서부터 이미 직장을 잡아놓고 내려왔더라고요. 전 회사처럼 큰 곳은 당연히 아니지만 일주일 정도 쉬다가 바로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하는 일은 똑같았지만 아이가 집에 와서부터 매일 매 순간 하는 말이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식탁에 앉아서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을 때도, 그리고 출근할 때 제가 매일 배웅을 나갔거든요. 멀리는 아니고 엘베까지 나갔죠. 배웅을 나가줬을 때도, 그리고 특히 퇴근해서 집에 막 왔을 때 한 6개월 정도는 매 순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를 계속 말하더라고요. 특히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밖에서부터 김치찌개 냄새가 나면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는 퇴근 후에 텅 빈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가지고 야근을 더 하고 늦게 집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생각했던 커리어 걱정, 남들 시선 걱정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계속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이 처음에 말했던 딸아이가 처음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엄마, 나 폐잔병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폐잔병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러 내려온 부상병처럼 보였거든요. 남들도 다 한다, 견뎌라, 버텨라 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내려오라고 말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모가 은퇴한 후에 자녀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 리스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춘들은 우리 시대와 다른 더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고 하잖아요. 각자 집집마다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아이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던 중에 넘어졌을 땐 잠시 쉬어가라고 품을 내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살아내느라 힘들었던 아이가 이제 집에서 에너지를 채우니까 얼굴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면서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자주 안아주니까 요즘은 유치원생처럼 엄마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 동생들이 내려왔을 때 제가 동생들을 좀 챙겨주니까 야, 빨리 올라가 하면서 질투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3명 키울 때도 큰아이가 늘 장녀로서 K장녀라고 하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국 맛있지? 와우. 물론 자기 방 사용비와 생활비는 매달 따박따박 일정하게 받고 있습니다.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그러고 보니 저도 에어비앤비 하는 것처럼 수입이 생겼네요. 이제 집에서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 밖으로 힘차게 나가겠죠. 잠깐 쉼표를 찍는 동안 베이스 캠프가 되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데 이 갈비집에 기원이 있는데 아빠가 알려줬는데 진짜 지겹네 진짜. 방목을 시집 어릴 때 너무 가난해 놓으니까 생일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 삶은 계란 하나 먹여주는 거야, 밥에다가. 아유. 생일자한테만.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드는 귀한. 와, 이 얘기 먹을 때마다 듣는 거 지겨운데. 20년째 똑같은 얘기. 갈비찜 먹을 때마다 매해마다 누적돼가지고 20년째. 비싼 거란 말이야. 요즘 우리 가정 형편에. 그래서 너희들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왜 저럴까? 갈비찜처럼 귀한 사람 되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우리 띠띠. 와우. 오, 박수.
아 억지 박수.